자, 제이슨 서버 지난 시간에 좀 하다 말았죠. 뭐 이렇게 이 명령으로 설치하면 되고, 이건 G 옵션이 있으면 이게 글로벌의 약자예요. PC에 설치되는 거야. G 옵션을 빼면 이 프로젝트에 설치하는 거고, G 옵션을 넣으면 PC에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명령으로 실행 안 되면 앞에다가 혹시 대부분 이 명령으로 잘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앞에다가 npx를 붙이면 돼요. 스튜던트 1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db.json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만 있으면 그 뭐랄까 이 제이슨 서버가 이 파일을 가지고 간단한 REST API를 자동으로 만들어 줘요. 자, 그래서 이 명령 실행. 자, student db.json 파일을 만든 다음에 자, 그러면 제이슨 서버가 지금 실행 중이고 이게 일종의 테스트용 백엔드 서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엔드 서버. 백엔드 REST API 백엔드를 자동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여기 resources 지금 이 student db.json 이 파일에 여기에 뭐 어떤 데이터들이 있냐면 여기 이 파일이 하나의 거대한 객체이야. 거대한 객체하고 그 객체에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고 스튜던트 속성이 있죠. 이 속성이 디파트먼트 속성은 바로 학과 객체 배열이고 스튜던트 속성은 스튜던트 객체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 목록, 학과 목록 이 백엔드 API를 제이슨 서버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목록을 조회하는 URL이 이거예요. 이 URL을 실행을 하면 컨트롤 클릭하면 실행이 되죠.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면 지금 웹브라우저가 저 URL을 즉 백엔드 API URL을 호출을 했고 제이슨 서버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백엔드 그 API 서버가 지금 학과 목록을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보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생 목록 이렇게 제이슨 파일만 있으면 간단하게 백엔드 API를 테스트용으로 실제 운영할 정도의 뭐 성능이랄지 안전성은 안 돼, 택도 없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용도 백엔드 없이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간단한 URL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학생 한 명 조회 스튜던트하고 슬래시 3 하면 아이디가 3인 학생 한 명 조회 아이디가 3인 학생 한 명만 조회가 되죠. 그 다음에 학번 오름차순 조회 그럼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sort하고 스튜던트 NO 이렇게 해주면 학번으로 정렬해서 조회하라.
되는 거죠. 학번 오름차순으로 조회가 됐고, 뭐 학번 내림차순 조회는 이런 식, 뭐 학번으로 조회, 뭐 학과로 조회 등등 이런 API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또 페이지네이션 이렇게 아이디로 정렬해서 3번 페이지만 조회한다 도 돼요. 3번 페이지만. 자, 이제 구현해서 테스트해 봅시다. 자, 그러면 백엔드 API를 호출할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엑시오스를 사용할 거고, 지금 여기에서 백엔드 그 제이슨 서버 백엔드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죠. 이걸 종료하면 안 돼. 이걸 놔둬야 돼요. 그리고 터미널을 하나 더 열고 싶으면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터미널이 하나 더 열려요. 플러스 버튼. npm install axios.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설치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엑시오스 1.js. npm run 서브가 아니라 npm run dev죠. 자,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앱을 실행합시다. npm run dev죠. npm run dev. 주의할 점, 주의할 점. 또 백엔드 서버도 실행돼야 되고, 프론트엔드 서버도 실행돼야 되고, 둘 다 실행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터미널이 두 개 열렸어요. 배슈 쉘이. 첫 번째 배슈 쉘에서는 백엔드 서버, 여기 제이슨 서버가 백엔드죠. 백엔드 서버가 지금 3000번 포트에서 실행되고 있어야 하고, 얘를 종료하면 안 돼. 얘를 종료했으면 다시 실행해요. 제이슨 서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터미널 배슈 쉘에서 5173 포트에서 프론트엔드 서버가 실행 중이죠. 프론트엔드, 백엔드 둘 다 실행돼야 돼. 지금 백엔드는 제이슨 서버고, 제이슨 서버. 프론트엔드는 뷰 프로젝트 서버죠. 뷰 프로젝트. 정확히 말하면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지. 그래서 지금 이 프론트엔드 서버는 5173 포트죠. 이 로컬호스트 5173 얘를 컨트롤 클릭을 하면 프론트엔드가 실행 중인데 화면은 구현 안 했어요. 지금 조회 결과를 그냥 콘솔에 다 출력해버렸기 때문에 개발자 F12 키 눌러서 개발자 창을 열어서 콘솔을 봐야 돼요. 콘솔을 열면 테스트 1, 뭐 테스트 3,
테스트 2, 이게 조회 결과를 콘솔에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어요. 여기 조회 결과가 출력됐는데, 그 배열 162개 길이가 162인 배열이 출력됐는데, 이걸 한 줄로 줄여줬죠. 그래서 이걸 펼치면 다 볼 수 있어요. 조회된 데이터를. 162명의 학생 목록이 조회된 거죠. 근데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app.view 보면 mounted 앞부분 녹화가 안 됐네.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합시다. async await를 붙여주면은 비동기 함수 호출 앞에는 반드시 await를 붙여줘야 되고, 본문에 await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그 함수 앞에 또 async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아니면 그 오류가 나요. 문법 오류. 그리고 이렇게 비동기 함수 호출 앞에 await를 붙여서 이 async await 문법을 활용하면은 비동기 함수를 마치 동기 함수인 것처럼 이렇게 조회 결과 리턴 값을 받는 것처럼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것처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문법이 굉장히 편하죠. 그렇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비동기 방식으로 실행된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 async await 문법을 채택한 언어가 많아요. 자바스크립트 누가 먼저 시작했더라? 그 마이크로소프트 C#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둘 중에 하나일 거야. async await 문법을 둘 중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바스크립트일 거라고 짐작을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C#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문법 덕분에 매우 효율적인 비동기 통신을 이렇게 편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비동기 방식 통신이 요즘은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통신을 처음 대대적으로 시작한 게 자바스크립트야. 그런데 이 문법이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비동기 방식을 대대적으로 시작한 건 자바스크립트가 맞아요. 이 문법은 누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async await 문법이 나오면서 이렇게 편하게 동기 방식인 것처럼 편하게 구현할 수 있으니까 비동기 방식 통신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넘어서 자바나 뭐 또 코틀린, 뭐 C# 뭐 이런 다른 언어들에서도 요즘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동기 방식처럼 편하게 구현할 수 있으면서 동기 방식보다 훨씬 비동기 방식 통신이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그 다른 분야에서는 그 asynchronous 비동기를 영어로 직역하면 asynchronous예요. 응? 비동기 방식을 영어로 직역하면은 asynchronous야. 그런데 비동기.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asynchronous라고 안 부르고 reactive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자바 분야에서도 그래요. reactive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가 RX 자바, reactive 프로그래밍. 다른 분야에서는 이 비동기 방식 그 프로그래밍을 asynchronous라고 안 하고 reactive라고 또 불러요. 같은 얘기예요. 비동기를 얘기해요. 오케이. 자, 조회만 구현했죠. 테스트 액션스 3. 이것은 등록 수정 삭제도 해보는 거죠.
테스트 엑쇼 3를 만들고 자, 앱.view 수정 임포트가 테스트 엑쇼스 3고 테스트 1, 테스트 2 두 개만 있어요. 이거 앱.view가 앱.view 그 강의 노트에는 저 옛날 방식 뷰 코딩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코딩해도 실행이 돼. 그렇지만 최신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게 그러니까 최신 방식 옛날 방식이 뭐냐면 Vue.js를 작년 1학기까지는 그 옵션 API 방식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 2학기부터 컴포지션 API로 바꿨어. 옵션 API 방식, Vue.js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옵션 API, 컴포지션 API. 작년 1학기까지만 해도 옵션 API 방식으로 내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 노트에 완전히 컴포지션 API로 안 바뀌지 않고 요 옛날 방식의 예제 코드가 간혹 남아 있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이게 컴포지션 API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옵션 API 방식도 여전히 잘 실행돼. 테스트 엑쇼스 3. 먼저 테스트 1. 아이디가 1인 학생 이렇게 조회 요청해서 아이디가 1인 학생이 조회돼서 리스판스를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데이터를 꺼내서 구별하려고 뒤에 0을 붙였어요. 처음 조회한 학생 데이터 스턴트 제로라는 변수에 대입했고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요 문법 이게 전개연산자죠. 스튜던트 제로 학생을 여기 지금 전개연산자 스튜던트 제로 학생의 속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전개돼서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네임 값만 홍길동으로 바뀌어요. 스튜던트 제로 객체를 복제해서 네임 값만 홍길동으로 바꿔서 스튜던트 원 객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actions.put 수정 요청은 푸시예요. get이 아니고 put 수정. 그러면 아이디 1인 학생이 요 내용으로 수정이 돼요. 백엔드에서. 그리고 나서 백엔드에서 다시 조회. 아이디가 1인 학생을 다시 조회해서 이 경우에는 response 2. response 2에서 데이터를 꺼내면 그게 바로 아이디가 1인 학생이겠지. 그걸 다시 콘솔에 출력하는데 여기서 이름을 홍길동으로 수정했으니까 백엔드에 그래서 저장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줘야 된 게 이름이 홍길동으로 여기서는 출력이 돼야 되죠. 그리고 다시 또 put 아이디가 1인 학생을 다시 수정하는데 스튜던트 제로가 처음 조회한 데이터야. 처음 조회한 데이터를 다시 저장해요. 백엔드에. 그러면 원래 데이터 그래서 홍길동으로 바꾸기 전 원래 데이터가 다시 저장이 되지. 그래서 한 번 더 조회해가지고 출력해보면 원래 이름이 다시 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put 기능 실험해 본 거죠. 그렇게 출력이 됐는지 개발자 창에서 새우 고침한 다음에 여기 처음에 조회한 아이디 1인 학생 이름이 최영은이었는데 요거
테스트 2가 아니라 테스트 1 요걸 봐야 돼요. 지금 그 비동기 통신이라서 출력이 어떤 순서로 실행될지 몰라서 뒤섞인 거야. 테스트 1 요거 방금 우리가 읽은 게 테스트 1이죠. 여기 출력을 할 때 그래서 여기다 이거 붙였어요. 테스트 1에서 출력하고 있다고.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1 먼저 봐요. 여기 테스트 1 요거. 테스트 1에서 출력한 거고 처음 조회하는 아이디 1인 학생 최하은. 자, 그 다음에 풋 한 다음에 다시 조회했더니 여기 테스트 1 홍길동. 그 다음에 또 다시 원래 데이터 저장하고 다시 조회하니까 다시 최하은이 됐죠. 이렇게 풋 기능 제대로 잘 저장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테스트 2. 테스트 2는 스튜던트 1 학생 객체. 임꺽정이라는 학생 객체를 포스트, 이건 등록 요청이죠. 등록했어요. 서버에, 백엔드에. 그리고는 학생 목록을 조회해. 이렇게 하면 학생 목록 전체가 조회되죠. 조회해서 학생 목록 전체에서 요거 이게 마지막 학생이지. 랭크 빼기 1 이게 마지막 끝. 등록을 하면 당연히 그 등록된 건 목록의 끝이죠. 목록의 끝. 목록의 끝. 최근 등록된 학생을 출력하는 거면 당연히 임꺽정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테스트 구별하기 위해서 테스트 2 하고 출력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테스트 2에 여기 임꺽정 학생 출력이 됐죠. 자, 그리고 삭제 요청 exhaust.delete 그리고 마지막 학생의 아이디 임꺽정 학생 등록했던 걸 삭제 요청. 삭제 요청한 다음에 length 를 보면 여기 테스트 2에서 여기서도 랭크를 출력했죠. 여기는 랭크 출력하고 등록한 학생 출력하고 그래서 랭크가 여기 163 그 다음에 임꺽정 이렇게 랭크하고 마지막 학생하고 출력했고 여기는 랭크만 출력하는데 삭제한 다음에 랭크가 하나 줄어들어서 162죠. 등록 수정 삭제 잘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async await 문법 덕분에 비록 비동기 통신이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죠. 그 다음 soul 얘도 제이슨 서버처럼 이 soul도 테스트용 백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준 도구예요. soul이라는 도구도 지금 소개를 하는데 제이슨 서버하고 다른 점은 이 soul은 제이슨 서버는 아까 제이슨 그 텍스트 파일을 기반으로 백엔드를 만들어줬죠. 근데 이 soul은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만 있으면은 얘가 백엔드를 만들어주는 툴이 soul이에요. SQLite가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가볍고 작은 데이터베이스가 SQLite죠. 가장 가볍고 작으면서도 설치된 대수만 보면 SQLite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예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냐면 여러분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SQLite가 들어있어요. 그럼 휴대폰 대수가 몇 대야? 엄청 많잖아. 사실상 SQLite가 휴대폰 덕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대폰에 그 주소록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지금 휴대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 주소록 같은 거. 휴대폰의 데이터들이. 그래서 DB 엔진 서버 없이 간단하게 DB 파일만 있으면 실행되는 데이터베이스가 SQLite인데 이 SQLit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백엔드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soul. 자,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제이슨 텍스트 파일보다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백엔드가 아무래도 성능이 좀 더 좋고 안정적이니까 soul이라는 도구도 우리가 시도해 봅시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설치가 돼요. G 옵션을 붙였으니까 컴퓨터에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강의 자료 폴더에 book1.sqlite 파일이 있죠. 이거 다운로드 하면 돼요. book1.sqlite. 에러 났네. 실행은 되네. 에러 났어도.